안녕하세요. 미키 17 내한 언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전 세계가 기다려온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미키 17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영화에서는 익스펜더블로 불리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 17일 영화를 모두 보셔서 기자님들 오늘 더욱더 설레고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분들 한 분씩 모셔서 바로 포토타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17일 기자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재미와 새로움 그리고 놀라움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분일까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님을 모십니다. 네, 선인상을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중앙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인사와 함께 파이팅을 하고 계십니다. 정면 아래쪽으로,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해외 유수의 영화제를 돌면서 다양한 포즈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좀 대한민국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보셔야죠. 오른쪽도 보시고. 네. 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마지막 왼쪽.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분은 한국의 처음입니다. 미키 17에서 요원이자 미키가 가장 의지했던 파트너죠. 나샤 역의 나오미 에키. 와우, 웰컴 투 코리아 나오미. 오케이. 이미 하트를 하면서 오셨어. How sweet. 네. Look to the left side first. And center please. And right side please. So any pose you prepare. Like, oh great. And left side. And center. And right side please. So lovely. Thank you. Naomi, you can leave the stage. Yeah. 자, 다음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 내한이죠. 여러분, 케네스 마셜 역의 마크 러팔로. 와우, 마크. 와우. You can stay there. Yeah. And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first. Yeah. V를 하고 계십니다. And center. And right side please. Right side please. Yeah. Great. Rock and roll. And make some heart please. Yes, great. 굉장히 새로운 하트인데요. New heart. Yeah. Left side. Yeah. And look to the center please. And lastly, right side please. Great. Wave. 네, thank you. 마크 러팔로였습니다. You can leave the stage. Thank you.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환호를 보내고 계신데 다음 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티모 역의 스티븐 연입니다. 스티븐 연! 반갑습니다. 네. 자, 저랑은 또 버닝 이후에 오랜만에 뵀는데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크와 나오미 하시는 걸 보셨죠?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트. 네. 예.
어색해 하시지만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센터 좀 봐주시고요. Look to the center, please. And left side, please.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You can leave the stage. Thank you. 자, 마지막 개인 촬영입니다. 미키 17의 제작자 최두호 프로듀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멋진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최두호 프로듀서님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Wave your hand. 네. 그리고 프로듀서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영원히 남는 사진인데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시겠습니다. 와우! 자, 이번에는 미키 17의 주역분들 3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메키, 마크 로폴로, 스티븐 연입니다. 네. 큐. 스티븐 연께서 제 옆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스티븐 연, and Mark, and Naomi. Yes. 그리고 this is center. Yes, yes, great. And look to the left side first. How great. Yeah. And center. 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Yeah. And right side please. Okay, let's make some heart together. Heart together. Yes. Yes, great. There we go. Yeah. Center. And look to the left side, please. And right side, please. 완벽합니다. Perfect. And center. 미키 17의 주역분들입니다. 자, 3분. Yeah, you can stay over there, please. Yeah. 자, 봉준호 감독님과 최두호 프로듀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최두호 프로듀서님,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분 단체 촬영, 그룹 포토. And look to the center, please. And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And right side, please. 와우. 자, 5분. Close heart, please. 예, 하트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너무 멋지죠? Center. And look to the left side, please. And right side, please. 네. Right side, yeah. Okay, lastly, fighting shot, please. Yeah. I say Mickey 17. Yes, right. You say 17? Mickey 17? Okay. Fighting. Okay. Mickey 17. Fighting. Yeah. Rock and roll. 1. Yeah. Any pose you guys want. Any pose you prepare. Great. Lastly, any pose you guys want. 네. 자, 각자 최두호 프로듀서님이 지금 적지 않게 당황하셨는데요. 네. 원하는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네. Yes.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예.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leave the stage. 예. Thank you. 예. 자,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고요. 저희 언론 간담회를 위해서 무대 정리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 예, 그쪽에 앉아주시고요. 본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나오미, 네, 그리고 마크, 스티브, 그리고 최 프로듀서님. 자, 그리고 통역은 지난 푸티지 간담회에 이어서 미키 17에서 스크립트 번역과 언어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최성진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 큰 극장을 가득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봉준호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오랜만에 또 제 영화 개봉하게 돼서 또 같이 일했던 멋진 배우분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나오미 에키님은 한국 첫 방문이세요. 한국에 오신 소감을 포함해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So Naomi, it'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What is it like being here, and a word of hello to the reporters today?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s my first time in Korea and I've wanted to come here for so long. So to be able to come here with Bong and this movie is a huge honor.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 로팔로님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셨습니다. 촬영 중이라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한을 결정하셨어요. 소감과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So Mark, it'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in 10 years. We know you're incredibly busy shooting your next film, but made the trip. What is it like being here? And a word of hello, please. Hello, Korea. It's great being back. The last time I was here, I was received so warmly that it made all of my Avengers castmates jealous, especially Robert Downey Jr., which only made me happy because he's never jealous of anybody. Yeah, it's wonderful to be here. I was excited to. I literally finished my movie and took a motorcycle to my way here, and so and then across the globe. But I'm honored to be here with Bong Joon-ho, who's one of the greatest living directors today, and to be able to have worked with him in this cast, and to be able to premiere the movie here in the home of Bong. So thank you for having me. 네,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로다주도 다음에 꼭 뵙길 바라면서. 네, 자, 이분 스티븐 연님 진짜 오랜만에 한국 기자님들 공식 석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죠.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Hello. It's really great to be back here. It's great to be here with these lovely folks, and of course, it's always an honor to work with 감독님. 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키 17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작 파트를 대표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키 17의 제작자이자 프로듀서인 최도 프로듀서님 함께 하셨는데 봉준호 감독님과 설국열차, 옥자, 미키 17까지 모두 다 함께 하셨어요. 덕분에 더 다채로운 이야기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더 말이 길었네요. 네. 인사 조금만 더 부탁드릴까요? 예. It's great to be here in Korea, promoting Mickey 17. Hope you enjoyed it. 네, 감사합니다. 자, 미키 17에 대해서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 우리 최성진님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난 17일에 진짜 의미 있지 않습니까? 미키 17일에 봤어요. So Mickey 17 was screened on February 17th. Quite meaningful, 17th, Mickey 17. 네, 지금 저만 소름 돋나요? 예. Am I the only one getting goosebumps? 자, 그래서 유튜브. 예. 자, 오늘 미키 17에 대해서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 벌써 손을 드셨는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두색 옷을 입으신 기자님이 가장 빨리 손을 드셨는데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m sure everyone has a lot of questions for people on the stage. We're opening the floor for questions from the journalists. 네, 안녕하세요. SBS에서 온 백시원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봉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캐스팅을 보면 늘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패틴슨 배우나 마크 로팔로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 기존에 대중들이 알고 있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마치 마더에서 김혜자 배우님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배우에게서 어떻게 다른 얼굴을 발견하시는지, 그리고 그 배우에게서 새로운 면모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성재님. 네, so this is a question for Director Bong. There's always a surprise element to the way Director Bong casts his movies, especially with Mickey 17. The performances we saw from Robert Pattinson and Mark Ruffalo have been quite surprising and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public has seen before, similar to the new sides that we saw from Kim Hye-ja and Mother. So the question is, how does Director Bong discover these new sides from the actors, and also how does he draw out these different performances?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이상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자꾸 이상한 면만 보게 되나 봐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 이제 뭔가가 다른, 그 사람의 이제 흔히 알려진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크 로팔로님이 그동안 한 번도 악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악당 역할 안 한 것이 저는 신기할 따름이었고요. 그 첫 번째 기회가 저한테 왔다는 게 되게 신나고 재밌어서 영광스러워서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처음에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근데 나는 이 역할 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독재자 역할인데 독재자가 가진, 독재자들의 또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매력인데 또 이상한 귀여움. 역사 속의 독재자들을 돌이켜보면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을 휘어잡는 그 기묘한 매력이나 애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물론 위험한 거지만, 근데 마크가 그런 걸 되게 잘 해주리라고 봤고, 마샬이란 캐릭터도 영화 속에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악당은 아니거든요. 이상한 또 귀여움이 있어요. 위험할지라도 그거를 마크가 정말 잘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런 독재자에게 또 엄청난 에너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목소리 하나로 제압해버리는 그 진을 갖고 있는 우리 나오미 배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위트니 휴스턴 전기 영화에서 그런 역사적인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노래도 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그런 배우로서 총과 칼이 아니라 목소리 하나로 독재자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뭐 영국에서 시사할 때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박수도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가진 나오미 배우를 제가 알아봤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티븐 연 배우는 저랑 이미 옥자 때 즐거운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이 미키 17의 영화라는 톤, 이게 분명히 사이파이 SF 영화인데 인간 냄새, 막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스티븐의 도움 없이는 그거를 저를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티모라는 캐릭터가 일반적인 SF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전혀 아니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막 배바지, 젊은 기자님들 모르시나? 약간 배바지 같은 의상 입고 막 나와서, 최성재 씨도 이거 번역을 못 할 거야, 배바지는. 근데 하이웨스트. 예. 아 진짜 하이웨스트. 예, 하이웨스트죠. 예. 하이웨스트 팬츠를 입고 그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정말 SF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해 줄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을 또 제가 이번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 미키 17이라는 영화에 또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뭔가를 또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배우분들한테 다 되게 감사하고 제가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니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중앙 뒤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멀티플이라든가 이런 게 복제된 나는 나인가 같은 이 자아 정체성 문제를 접근하는 영화 같은데 사실 이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 감독님 이거 연출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집중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러팔로 배우는 사실상 이게 필모그래피에서 첫 악역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스크린에 보이길 원했고 지금 보여진 모습에 만족하는지 약간 좀 마마보이적인 좀 그런 그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딕테이터, 예, 그 독재자인데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 감독님께 먼저. So this is a question for Director Bong. For Director Bong, there have been other films that dealt with sort of replicants and dual characters, sort of these questions about the self and identity. How did Director Bong differentiate the films from the ones that we have seen before? And another question for Mark. Mark, this is your first role playing a villain. What kind of villain did you want to portray on screen? Are you quite happy with your performance? We are seeing quite a different dictator character. He's kind of like a mama boy. So, yeah. 그 복제 인간이라는 표현, 뭐 클론이나 뭐 레플리컨트, 많은 SF 영화나 소설에서 또 그동안 다뤄져왔던 소재인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원작 소설의 그 개념은 핵심 컨셉은 좀 다르거든요. 인간 프린팅, 휴먼 프린팅이라는 컨셉이라서 어떤 여러 가지 유기물 재료를 갖고 그야말로 사람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무슨 그 휴렛 패커드 프린터에서 서류를 출력하듯이 그 휴먼 프린팅이라는 컨셉 자체가 거기에 이미 많은 희비극과 드라마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합돼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인간을 프린팅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이미 휴먼 프린팅이라서 거기서 이미 그 쓰라린 또는 웃기기도 한 여러 가지 인간 드라마가 내포돼 있어서 다른 SF 영화들은 기존의 복제 인간물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었고요. 또 복제되는 사람이 출력되는 사람이 로버트 패틴슨이잖아요. 미키. 되게 얼빵하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너무 착하지만 찐따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맨날 손해 보고 다니는 청년이고 그런 그러니까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수한 뭐 천재적인 두뇌나 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런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착하고 약간 가여운 청년이 계속 복제가 아니 출력이 되면서 거기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그 기존의 SF 영화라는 많이 다르게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 러팔로님 어떻게 하셨고 또 만족하셨는지. Mark, yeah, what was it like playing the villain, and are you happy with your performance? Well, first of all, I was very surprised when I was asked to do the part, and I read it, and I thought, am I reading the right part? But I'm so grateful that you did think of me, and that you believed in me even when I was doubting myself along the way. I am. I mean. It's very hard for an actor to be happy with their performance. I look at it and I think it's not done. You know, there's more I would like to do, or might do things differently. But I think it serves.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 came out. It's scary because it's not anything I've done before, and I don't, you know. I haven't been reading reviews, so I don't know how it's being received, but I feel like it serves the film, which is really my most important job as an actor, I feel like. 관객들에게는 되게 선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Yeah, I feel like it was a gift to the audience to see you play a role like that. Thank you. 그리고 또 나오미 에키님이랑 스티븐 연께도 같은 질문을 좀 그동안의 필모와는 다른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연기를 하셨고 만족하시는지 똑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And also, same question to Naomi and Steven. You know, we're seeing a sort of new side to you through this film. What was it like playing this role, and how do you feel about your performance now? Naomi first. What was it like playing this role? It was very freeing. I think Nasha as a character is somebody who is extremely authentic. And it's rare you get to play characters that are just themselves. Usually characters are layered with secrets that they're keeping and hidden emotions, whereas Nasha is like she's an open book. And that was really exciting for me to read on the page and then to bring to life. And, oh, sorry, what was the other question? Do I like my performance? How do I feel about it? I'm on your line of thought. I actually find it really difficult to. I am always looking at my work and going, oh, that's interesting. I see it all as an experiment. It's trial and error, and you get better every time that you do a project, and you have to self-analyze, and then you go, oh, that's interesting. I chose to do this. This time, if I get the opportunity again, I will do this differently. So I am happy, very similar to Mark. I think Nasha serves the story correctly, but it was 2 years ago that we filmed it, and I'm 2 years older and 2 years wiser. So I think if we did it again, it would be maybe a completely different Nasha.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스티븐 연도. Oh yeah, I actually agree with that. 2 years, it was 2 years ago, and I feel like, yeah, maybe the performance would have changed in another level of awareness. I think for me it was interesting playing Timo because I had just finished Beef, and I was playing with this idea of kind of embracing your shadow in a way. And I think with Timo, what was really interesting is that on the page, when you read it, everybody hates him. And as someone that like deeply grew up in a way that is affected by how other people perceive him, it took conscious work to be like, okay, but how do I love this person? And in that way, Timo was fun to try to justify, and I found some loopholes for him. But largely, that was the really fun part of playing Timo. And in terms of my performance, I'll never be satisfied. But I'm satisfied that I think it fits in the totality of Director Bong's vision, and I think that is deeply gratifying to be part of that.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뒤쪽으로 가봅니다. 맨 뒤입니다. 중앙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김성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재밌게 잘 봤고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독님과 함께 작업한 소감이 궁금하고, 감독님은 굉장히 그런 철저한 디테일 때문에 봉테일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 함께 작업하시면서 감독님의 이런 섬세함과 디테일을 느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this is a question for all three actors. First, I really enjoyed the film and welcome to Korea. I would love to know what it was like working with director Bong. In Korea, he has a nickname Bong Tail for the meticulous detail that he shows with his work. And so what was it like working with such a nuanced and delicate, meticulous director? And what was his process like for you guys? 나오미 키? Yeah. Ponytail.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 Yeah, I mean, like, I love it. I think there is this feeling you have as an actor where I look at directors like they're my parents for a little bit, and children need containment, like they need a safe space and they need boundaries. And I, as an actor, need boundaries to feel safe enough to be able to reach the places that I know the story needs to go. So the Bong Tail-esque nature of Bong's work is extremely, it freed me up
in a way that I didn't anticipate. I was nervous at first. I remember you told us how you worked, and then we all looked concerned, and you were like, in 5 days you'll be completely fine, you'll be used to it. And that was the case. And since we finished, I've missed I've missed that way of work, because joyfully we work on different projects and different styles. This style for me matched how I like to work perfectly. 감사합니다. 따님이 생기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마크 러팔러. Bong is meticulous, but at the same time very supportive of our creative process and discovery. And what was so, I've never worked from a storyboard. I know it's very common in Korea for the filmmaker and the writer, which are both, to do the storyboards. And we would only shoot one panel at a time, which was one camera angle or camera move. And I got the storyboards, and he drew most of the pictures he drew. And so there were little clues about performance in the storyboards that you would never get from just reading a script. And he said to me, oh, he's so humble and beautiful. He says, oh, don't look at that. That's terrible. or don't look at that. That's just, but I really did look at it, and he showed me things about the character through his drawings that I never would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any other way. And it was just so immediate. And there were physicalizations of a character, him pulling back the bow. I never would have thought of that. And they were really informative, but at the same time, I was able to play within that space that he meticulously drew and designed. So that he just is a very kind person, someone who's so established and celebrated. To have that kind of kindness and humility is extraordinary. And we could still be friends after this, I hope. 오늘 봉태일을 가장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스티븐 윤. 감독님, my experience with him changes over time, because I think, I guess the same way that Naomi was saying earlier, I just keep kind of growing in myself, and I think the beauty of director Bong is that he kind of appreciates and loves the character and the actor as they are in the moment that they are, and the framing is kind of like Naomi said, kind of the boundaries by which he's providing, but ultimately he loves you. And I think hopefully if I get a chance to work with him again, it will be this gradual evolution of maybe a larger love and appreciation for myself over time, so that I may be able to be more 여유로워 on the frame for him. And I think that I think is something that's really wonderful about his eye. The way that he processes characters and the way that he processes 매력 and things like that, I think it's really special. 맞아요. 그 시각을 또 관객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실 봉태일의 그 순간은 배우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가장 옆에서 많이 보신 분이 최도 프로듀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완벽한 프로덕션이 준비됐기에 또 배우분들도 이렇게 지금 극찬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달랐나요? 왜냐면 설국열차, 옥자 모두 작업을 하셨는데, 프로듀서님. So as someone who is, who works so closely with Director Bong, you also get to witness so much of the details that he brings. It must have been, a lot of work to prepare for this production. How different was it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 and the other times you work with Director Bong?
It's pretty much the same. Obviously, this is a bigger film. It's a traditional studio, Warner Brothers. But I was really impressed by his approach. It was exactly the same on all the experiences that I've had. It's just bigger. The budgets are bigger. I remember after Snowpiercer, he said, "Duo, the next one's going to be smaller." That was too big, you know. And then he gave me the script for Okja, and I said, "This is not smaller." And he said, "Sorry, I just got carried away as I was writing the story." And of course, Mickey is a lot bigger than that, but everything is the same. He goes about his process the same way, and I don't think any of the outside factors affected his approach. 네,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봉테일은 항상 봉테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자 중앙 뒤쪽인데 앞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하수정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크 러팔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직 뭐 개봉은 안 했지만 시사나 해외 영화제 공개 이후에 국내도 그렇고 특히 그 마크 러팔로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를 두고 지금 미국의 그 특정 정치인을 모델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연기를 하신 배우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봉준호 감독님은 22년에 이미 촬영이 끝난 거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긴 했는데 배우 입장에서도 좀 뭐 비슷한 면을 좀 느끼셨다든지 개봉 후에는 좀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은지 뭐 그런 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So the question is for Mark. The film hasn't been released yet, but it's been screened at festivals and other places. Some of the response for your character has been that Kenneth Marshall reminds people of a particular politician in the U.S. And just curious about your thoughts as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course, Director Bong has emphasized many times that this film was shot in 2022, but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se comments? Do you notice any similarities, and also any thoughts or predictions on what people would think about your role after the film is released? Yeah, we talked a lot about where he was and who he was, and we didn't want him to be anyone in particular, and we wanted him to be everyone. He's an archetypal petty dictator. We've seen this kind of leader time and time again over the last century. They're all the same. They're egotistical, they're fragile, they're self-centered, self-serving. And ultimately incredibly fallible. There's purposely a little bit of a lot of different people in him. Even at times his almost accent changes, or the way he speaks changes, because I wanted it to be open-ended. I wanted people, and I welcome people to identify him with leaders that are all over the world today or from the past. And so I don't know how people are going to respond to it. I think it's amazing that there's so many things in the movie that didn't exist in the world but do now because of an oracle kind of moment. I don't know, sometimes you tap into something in a movie that is in the zeitgeist, that's uncannily reflective of a time period. And we've done that. And I say, like, who knew that God would be as influenced and enjoy movies as much as we do as people? that 3 years later, this movie is now more relevant than it was when we shot it.
자 지금 감독님이 마이크 네. 드셨는데 첨언을 네. 아니 저기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제 영화제니까 여러 나라 기자님들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기자분들과 인터뷰했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이탈리아 여자 기자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마샬 캐릭터가 그 무솔리니에서 영감 받은 거 아니냐. 약간 파시스트 느낌, 군복 입은 느낌도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뭐 아주 다양한 우리의 정치적인 악몽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독재자의 모습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뭐 여러 나라마다 다 이제 자기네 나라의 상황이나 역사를 이렇게 투사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태리 기자님을 자꾸 그렇게 캐물으셨고 또 다른 기자님들하고는 뭐 이게 1980년대 얘기니까 뭐 옛날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부부 뭐 그 아마 좀 여기 연식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독재자 부부죠. 또 이제 영화에서도 마샤라고 일파 그 마크 로팔로랑 토니 콜레트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우세스쿠 얘기가 또 오가기도 했었고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전 세계 여러 다양한 정치적인 악몽의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융합시켜서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마크가 훌륭하게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중앙입니다. 이제 중앙의 아래쪽으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통신의 이면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한테 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작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모습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많았었는데 이번 신작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또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분양화 강국 그리고 또 계엄령 사이의 이미지 괴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계엄령 선포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감독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오늘 계신 배우분들이 뭐 안부를 물으셨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거부터 이제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엄령 뉴스 나왔을 때 마크 같은 경우 저한테 이메일해서 괜찮냐 안전하게 잘 있기 바란다라고 이제 연락도 했었고 저도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로제 블랙핑크 출신 로제 양의 노래가 이번 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뉴스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지면서 너무나 생경스러웠죠.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도 영화도 우리의 일상은 또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어제도 또 즐겁게 시사회를 했고요. 그게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들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법적,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네. 기생충도 뭐 무슨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으로 뭐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목표나 깃발을 들고 만들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반지하에 살았던 최우식 군 같은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까? 또 처음 과외를 하러 무자주에 들어갈 때 그 잔디밭에 물이 막 뿌려지는 걸 보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 나가거든요. 그런 모든 인물들의 사소한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2시간짜리 영화가 되는 것인데 뭐 미키 17도 마찬가지죠. 프린터에서 출력되고 있는 자기 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미키는 그러다가 마샬 같은 사람한테 혼나고 막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또 얼마나 겁이 날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리고 유일한 친구인 티모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힐 때 그 미키의 속마음은 어떨지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샤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그 위안과 위로는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감정들을 다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아니면 뭐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 하는 건 사실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내시는 책에서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숨쉬는 인간들의 감정을 같이 좀 나눠보자고 하는 게 목표니까요. 저는 미키 17 보면서 관객분들이 많은 공감과 위로, 그러니까 어제 시사회 때도 누가 그런 동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그 미키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인데 결국은 그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영화에서.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중앙 오른쪽.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컷뉴스 최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오미 에키랑 마크 러팔로 배우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나오미 에키 배우의 경우 이제 역사를 뒤돌아보면 격변의 시기에는 늘 이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 뭐 어떻게 보면 저항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인물이 나왔었고, 미키 17에서는 나샤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샤가 독재자에 맞서고 미키 17을 지키면서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러팔로는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셜에게는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마크 러팔로 본인은 이제 마셜이라는 독재자의 모습에서 좀 어떤 폭력과 위협을 마주했고 또 이러한 독재와 폭력에 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So a question for Naomi and Mark. First for Naomi, throughout history when there's always been political turmoil and tumultuous situations, they have been figures that brought on change, icons of rebellion, and in Mickey 17, Nasha plays that role, fighting against the dictator and also protecting Mickey. Where does that strength come from for Nasha? And for Mark, you have said that Marshall reflects various dictators that we have seen throughout history. What kind of violence did you see in Marshall? And also, in your opinion, how do we fight against the violence that this character represents? Naomi? I think the best leaders and even the best heroes are the people that aren't seeking glory and aren't seeking power. You find that the leaders who are basing what they're doing on love and compassion to be people who help us evolve over time. When it comes to Nasha and Mickey, I think there's something so charming about the fact that the bigger picture is almost too big for them to comprehend. What their drive is their connection and their day-to-day lives. And I think it goes back to what you said, Bong, about like the ordinary being so extraordinary. Like everyone is capable of making change in their lives, but it doesn't have to be a huge heroic thing. It's like, hey, I love this person and I'm gonna fight for this person, and suddenly that can roll into like a huge avalanche over time. I think that's what's really amazing about this story. It celebrates the ordinary, and I think that's what I think as a global society we should be doing more often. Yeah. 네, 감사합니다. Mark? It was what was the violence in Marshall? I mean, he's obviously intent on the extreme and ultimate violence of wiping out an entire race, I guess you'd say. You know, that's how these people operate, is through violence. You know, I think of the great sort of social movements and wins throughout time, and probably the most profound are the nonviolent movements of
Gandhi or Dr. Martin Luther King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probably the biggest significant political win, certainly in my country's history, and it was without bloodshed. And that's sort of reflected in,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powerful tool, especially when you're dealing with state violence, which is awesome, overwhelming, and extreme. What do we have but the power of people? And what is at the basis of that power is our love for each other. And I think what Bong is, and Nisha's love for Mickey is a representative of that kind of power. And it's a power that's much bigger than the state, because for every one of them, there's hundreds upon hundreds of thousands of us. And we can't forget that power. And that's how we ultimately win. And the way they make us afraid or they dominate us is through division. And in the end, it's so beautiful because the people aren't looking for the spotlight.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and be with our families, and he says the most amazing thing is like, okay, why don't you introverts come and sit in the front? Which to me is like, that's what it's all about. It's that people who aren't at the front, aren't here, aren't in the camera and all that, those are the people who are the most important people who actually make the change. And I love that line. That killed me. I was like, yes, that's what we need. But it takes time for us because as a group, we're very gentle. We don't want that kind of conflict. We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that. So it's very slow to rise up. But once it does, it's awesome and it cannot be beaten. And that's what we see in the film. Ultimately, that structure of violence crumbles. 저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셜인 줄 알았어요. For a second, I thought you were Marshall, just the passion. I'm the negative Marshall.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예. 자,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티모 같은 경우는 누구를 뭐 구하려고 하거나 뭐 대의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혼자 살려고 하는 인물인데 그 원천은 뭡니까? Oh, so for Timo, he doesn't try to save anyone, doesn't have a bigger sense of justice. He's kind of busy trying to survive on his own. Where does that strength come from, his survivor strength? Abandonment and trauma. I think he is a very rational, cynical, hyper-realist, and that type of skill and mindset might have been born out of difficult situations, and I think it's funny to have Timo juxtaposed to a Marshall, because I think rationale-wise, they might see similar things and understand similar things, but their intention and motivation is very different. And so for Timo, maybe he isn't operating from a place where he's like, yes, I think this is right. I think he just looks at the situation and goes, this looks like the safest way to go because it looks like the system is moving this way. And I think he just goes where the highest chances of survival are.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언론 간담회를 마치고요. 이제 끝인사를 전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미키 17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은 이유를 좀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작품이 스크린에 걸리기를, 개봉하기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그 개봉의 날을 카운트다운 하듯이 기다리는 마음과 개봉했을 때 그 모습 보러 달려가는
직접 어느 장소로 가는 또 그 흥분감 이런 것들이 시네마 자체의 힘이 가진 가장 소중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키 17은 물론 뭐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수만 마리의 크리퍼가 선원을 뛰어가고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들의 되게 풍부한 뉘앙스의 어떤 아주 섬세한 뉘앙스의 연기들을 대형 화면으로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배우들의 얼굴 자체가 스펙타클이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미 에키 우리 한국 예비 관객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Final words to the Korean audience excitedly waiting for this film. Please enjoy. It was made with a lot of love and a lot of laughter and a lot of heart, and we're so excited for you to see it. 감사합니다. Mark? Yeah, welcome to the film. We put a lot of work into it. It's a beautiful representation of Bong's work, and beyond anything, you'll be entertained. You'll laugh, you'll be moved, there's great intrigue in it, it's a great story, there's great visuals, it delivers on everything, and you might find a message in it as well. Steven Yeun? Thank you, and I hope you enjoy this film. We had a great time, and it's just really good to have another Bong Joon-ho film out in the world. So I'm glad. 최도 프로듀서님? I've probably watched the movie as many times as Director Bong, or almost as many times as him, and I still see new things in it every time I see the film. So please go see it on the biggest screen possible, and thanks to Steven and Mark and Naomi for coming out to join this tour in Korea.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최성재님? 모든 아티스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은 오는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28일 날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 오늘 언론 간담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키 17 내한 언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땡큐.